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BYD 전기차 CL, 돌핀, 아토3. 아토3가 제일 먼저 들어온다. 그 가능성이 있다. 확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지 모르겠는데 BYD 전기차가 들어오면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요? 상용차 부분에서 진출했던 T4K 이거 들어오면 난리 난다. 왜? 사실 포토 EV나 봉고 EV 이게 지금 현행 모델이 개발된 지가 20년 됐습니다. 완전 사골 중에 사골이죠. 그런데 BYD에서 야 우리가 기가 막히게 가성비 높여서 리튬 이산철 배터리, 브레이드 배터리 집어넣어 가지고 한국에 뭐 좀 보여주겠어. 상용차 전기 트럭, 1톤 트럭 우리가 지각 변동 일으킬게 하고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20년 격차를 두고서 개발된 건데 당연히 잡아먹어야 맞아요. 그죠? 씹어 먹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작년 기준 포토 EV하고 봉고 EV는 대략 4만 대 정도가 출고가 됐는데 이 T4K는 213대 출고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겁니다. 아니 20년의 격차가 있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국내 시장에서 실패를 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중국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말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많다. 일단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자동차는 사실 전자제품이나 이런 소비자와 달리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소비자들이 접근을 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갑자기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훌륭합니다. 아 정말 써보시면 압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쓰는 그런 일상적인 생필품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성능이 비슷하다? 뭐 주행거리 비슷하다? 또 뭐 적재량이라든지 뭐 혹은 인포테인먼트가 좀 더 우수하다? 해서 갑작스럽게 고객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시장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상품군이 아니죠. 20년이나 된 그 구닥다리 플랫폼으로 전기차로 만든 이러한 EV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해서 이런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자, 그 다음에 승용 부분은 어떨까요? 승용 부분. 이번에 아토3가 최초로 진출할 첫 번째 모델을 보이는데, 출력은 204마력, 150kW니까, 투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준준형 SUV입니다. 근데 이게 국내 출시될 예정가가 기본이 4천 초반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오고 있어요, 업계에서. 좀 옵션 좀 얹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4천 후반도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국산 비슷한 니로 EV와 코나 EV와 뭐가 달라요? 뭐 사이즈는 좀 더 크다고 하겠지만 애매한 겁니다. 더군다나 리튬 이산철이니까 100% 보조금 구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리튬 이산철은 보조금이 차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더 공격적으로 내서 그 차감되는 보조금만큼 보존을 해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니로 EV나 코나 EV보다 더 가격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가격대로 출시가 논의되고 있다. 글쎄요. 적어도 국내 시장에 중국 전기차가 위력을 떨치려면 국산 대비 한 30% 최소, 저는 한 40%까지도 가격이 벌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논의되는 가격에 의하면 30%는커녕 10%나 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CL은 한술 더 뜹니다. CL이 두 모델이 있습니다. 싱글 모터 모델은 아토3와 비슷합니다. 150kW에. 이 모델이 5천 정도의 출시가 될 걸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모으는 게 듀얼 모터 모델인데 듀얼 모터 모델은 390kW 출력을 갖추고 있어요. 530마력이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도 82kWh로 용량이 좀 큽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이제 일본 시장에서는 한 6,800, 7,000 가까운 그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6,000 중반 정도부터 시작을 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작가가 그거니까 옵션 또 여기 집어넣고 뭐 하면은 7,000 중반, 8,000 간다는 얘기죠. 530마력 출력이 중국 전기차로서는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EV6 GT가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출력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600마력을 살짝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이언5N 650마력입니다. 그런데 7,000 초반에서 7,000 중반이면 스타트니까 뭐 거의 가격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리튬 인산철을 탑재를 하고 있으니 보조금 구간이 50% 구간이기는 한데 그것도 다 챙겨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줄면 지자체 보조금도 비율에 따라서 줄어드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1,000만 원도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아이오닉5N과 EV6GT와. 출력도 훨씬 국산 모델이 높고 배터리도 아이오닉5N 같은 경우에 SK 9반반 훨씬 출력 밀도가 높아서 안정성 면에서 비교가 되지도 않고 뭐 국내에서 뭐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편의성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죠. 또 아이오닉5N은 이미 뭐 전 세계에서 뭐 고성능차, 먼차 상이란 상은 지금 다 휩쓸고 있고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그 C에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보조금 100% 받으면 3,000만 원대에 530마력 구입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 이렇게 되면 중국차가 뭐 이런 확인되지도 않는 낭설 때문에 마음이 살랑살랑 하셨던 건데 실상은 이게 아이오닉5N보다 1,000만 원 차이도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브랜드에서도 믿을 만한 신뢰성이 갖춰져 있지 않고 출력도 떨어지고 배터리 특성이나 그 외에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떨어지는 이런 전기차를 그 돈을 주고 누가 국내에서 살 것이냐. 그럼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BYD의 아토3, 실, 돌핀 국산 전기차에 비해서 결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백만 원 아끼자고 중국 전기차에 손을 대셔야 되는 건데 그럴 만한 분들이 뭐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중국차 보고 오셔가지고 중국차 뭐 대단하다, 훌륭하다, 큰일 났다. 국산은 이제 중국차 들어오면은 전체 전기차 산업을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에 빠지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시는 분이라면 전후 상황을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지금까지 중국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출시를 앞두고서 그들이 큰 소리를 치거나 국내 산업을 흔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상황이 과연 과거에 벌어진 적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들. 단적인 예로 제가 서론에서 T4K 얘기했잖아요. 213대 성적으로 진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올해에도 뭐 판매량이 바닥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T4K가 포토 EV, 동거 EV를 제대로 잡으려고 했었다면 캠포워드 방식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세미 보닛으로 해서 선진국형 1톤 트럭 형태로 들어왔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 팔로워들의 숙명이에요. 따라가려다 보면 그 시장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브랜드를 어떻게든 카피를 하고 그 카피할 상황에서 조금 가성비를 강조를 해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자기의 파일을 넓혀나가는 뻔한 전략을 쓰는 건데 중국차가 지금 선보이는 전기차들이 다 그렇습니다. 고성능차 C도 보세요. 아이오닉5N, EV6GT, 이제 앞으로 나올 아이오닉6N 뭐 이런 것들 따라서 하는 건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앞선 기술력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완성도를 뛰어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하고 그걸 통해서 생산 기반을 갖춰놓고 있고 또 오랜 준비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상품성을 구현하기가 좋은데 이걸 따라가는 업체들은 따라가기도 바쁜데 거기에 가성비까지 얹으려고 하니 이중고, 삼중고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는 게 쉽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워낙 내수 시장이 크니까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긴 한데 중국이나 되니까 이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체력을 비축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해외 수출도 조금 영업이익 면에 있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밀어붙이기 식의 출시를 단행을 하는 건데 중국이 지금 1대1로라는 사업을 10년 동안 지금 유지를 하면서 1200조나 되는 돈을 각국에 140국이나 되는 나라들에 막 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유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쟁을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송유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수조나 되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송유관을 설치를 하고 이걸 또 해당 개발도상국에게 차관으로 돈을 빌려주고 송유관을 돌리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배 타고 보내는 게 훨씬 더 싸니 지금은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럼 쓰지도 않으니 그걸 만들어 놓은 국가는 어떻습니까? 그냥 놀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지 않으니 차관으로 빌려왔던 그 중국 돈을 어떻게 갚아요?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99년 무료 이용권을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운영이 돼야 뭐가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1대1로 사업을 지금 10년간 펼쳐오면서 그 막대한 돈을 제3국가에 뿌려댔는데 결과적으로 해마다 지불불능 사태에 빠진 국가들의 부채를 탕감해야 되는 등 중국도 지금 부실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고 각 중국 도처에 사람이 살지도 않은 유령 부동산 만들어 놓고 1대1로를 통해서 뭐 에콰도르에 댐을 건설하고 미얀마에 송유관을 설치를 하고 이런 기간 산업들이 전부 다 건설할 때는 GDP로 잡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돼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니까 이게 수치로 잡히는 부실화 사업이 되는 거고, 유령 부동산도 부동산을 건설할 때는 이게 GDP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이 엄청난 양적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부실 덩어리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500조 부채를 안고 있는 부동산 업체가 등장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비롯해서 전 국가가 지금 부실화 때문에 경제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기차 굴기도 1대1로와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리튬 인산철이라는 업계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소재를 통해서 빨리 따라가야 되니까 3원계를 빨리 따라가고 양적 성장을 통해서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 1대1로식의 사업 방식을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 전기차의 부실화가 계속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인산철 무너지게 되면 이제 전기차 굴기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려 있는 게 중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중국이 진출만 하면 그 나라가 벌벌 떨어야 되고 무서워야 되고 중국을 배워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을 경계를 하시고, 그리고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한 3, 4년 정도 지나서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3원계가 제자리를 찾아서 내연차와 비슷한 가격대로 전기차가 생산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중국을 견인했었던 전기차 굴기가 기본이 됐던 그런 산업 전반 전체가 아마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아마 2, 3년 후면 목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BYD 전기차가 국내에 언제 들어올지, 아니면 뭐 출시한다 그랬는데 포기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하는 대로 그런 그림은 펼쳐지지 않을 겁니다. 자동차 사업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는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